랜드레이디도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인물 먼저 잡고 갈게. 인물 어차피 여기 캐릭터가 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빌리죠. 빌리는 17살 소년이야. 뭘 알겠어, 얘가. 수치무구하고,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따르지. 어떤 면에서 이런 게 드러나냐면, 얘가 지금 뭐 출장을 간 상황인 것 같은데, 야, 너 어디, 거기, 바스 가게 되면 숙소 먼저 잡아서 보고해라. 그거를 이제 상사가 시켰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하숙집 도착하고 나서, 저는 내일 바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일찍 자겠다 하고 저녁을 안 먹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숙집 아줌마가 뭐, 소파로 오라 그러면 오고, 뭐 하라고, 뭐 하고, 뭐 방명을 쓰라고 그러면 쓰고 대체로 굉장히 유순하게 말을 경계심 없이 잘 따르는 편이지. 근데 경계심이 너무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경험 부족 때문일 것 같긴 하지만 좀 과해. 그럼에도 좀 과한 부분이 있어. 과하게 순진무구해. 그런 캐릭터입니다, 빌리. 근데 빌리는 막 그렇게 복합적인 캐릭터인 것 같지는 않아. 아까 방금 봤던 램스더 슬러터 같은 경우에는 멜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복합적이었는데, 이 랜드레이디에서는 빌리 자체는 그렇게 복합적인 캐릭터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랜드레이디가 조금 복합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 좀 완전히 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메리처럼 원래는 순종적이고 유순했다가 변모했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이 성격이 맞기는 한데 겉으로 보여지는 성격은 이런 거야. 특히나 어떤 사람에게, 빌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이 랜들레이리도 메리 못지않게 굉장히 이중적인 캐릭터를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겉으로는 되게 굉장히 관대하고, 약간 좀 멍청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도면밀하죠. 주도면밀하고, 박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거 봐봐. 얼마나 주도면밀해. 그 다음에 방명록에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무조건 다 적게 만드는 거? 굉장히 통제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의문스럽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은근히 자기가 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숨기려고 하지 않아. 빌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야. 계속 위아래로 훑어보지. 딱 너 같은 손님 기다렸다고 하지. 뭐, 네가 무슨 말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만 한다면 내가 손님 아무나 안 받아. 나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Like you. 막 이런 표현 계속 한단 말이지. 약간 좀 뱀이 쥐를 갖고 노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미 얘는 다 이 빌리의 운명을 알고 있어. 어떻게 될지. 너는 이제 곧 오늘 밤 내 손에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막 그게 막 숨기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빌리가 워낙 순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특성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친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인 거, 밥을 줬으니까 친절하고, 돈을 싸게 받으니까 친절하고, 말을 좀 어렵게 하니까 뭐, 약간 좀 멍청한가 싶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랜드레인의 성격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다 빌리 때문이다. 이 손님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면만 이 소설에서 묘사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캐릭터성 잡아본 다음에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몇 페이지죠? 67쪽에 그거 필기본에 적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초반부에 소설 호흡이 굉장히 들어가. 우리가 일단 글을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 좀 그 첫 초반 문장들이 간결하고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쉽고 그래야지 그리고 좀 약간 좀 전개 속도도 빠른 그 속도감이 있고 이래야 우리가 일단 딱 몰입을 딱 하면서 소설을 쭉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좀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얘는 굉장히 장황해. 문장 하나가 끝날 때 요렇게 지금 5줄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첫 문장이 이래. 굉장히 이걸 이제 만연체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만연체를 쓴 이유는 사람들한테 답답함을 주는 거야, 독자들한테. 처음부터. 숨 못 쉬겠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약간 좀 답답한데? 긴장을 딱 갖고 이 소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 초반에 첫 문장의 만연체를 활용한 것이 초반부터 그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독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일단 뭐 별 내용 없다가 아무튼 이제 뭐 빌리라는 애가 출장을 바스라는 곳으로 왔죠. 바스 실제로 되게 아름다운 도시거든. 오만과 평년 촬영지야. 나도 갔다 왔었어. 너무 예쁘고 나랑 되게 친한 동생이 지금 거기 박사학위 따러 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무튼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숙소를 추천받죠. 더 베렌 드래곤 가봐라. 이 앞에서 이 빌리가 호텔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베렌 드래곤 추천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호텔인 게 아니야. 뒤에 보면 밝혀지는데 얘는 선술집입니다. 여기 가서 묵어. 거기 가면 너를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글로 가다가 이제 빌리가 그 하숙집을 발견하게 된 건데 하숙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빌리의 성격을 조금 더 우리한테 묘사를 해주죠. 17살짜리고 옷도 되게 웅장하게 입고 있잖아. 누가 시켰겠어 이렇게 입으라고. 브라운 수트 입어라. 새로 깔끔하게 입고 가라. 아마 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들이 시킨 대로 입은 게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브리스크하게 지금 자꾸 뭐, 그 뭐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가 원해서가 아니야, 이것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빌리가 좋게 보면은 되게 야망이 있고, 막 이것저것 막 흡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착하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사회적 기준도 되게 잘 따르고 말 잘 듣고 유순하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아, 정말 아직 애구나.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굉장히 미숙하고 자기만의 뭔가 확실한 뭐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경험도 되게 부족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는 그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골목을 가다가 이제 B&B를 발견을 하죠. 근데 이제 B&B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들어가기도 전인데, 여기 이 페이지가 다 지금 묘사거든? 자,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줄게. 6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지금 노란 국화꽃이라는 표현이 있어. 빌리 같은 어떤 순진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숙집 앞에 꽃병이 있네? 되게 이 주인이 섬세하고, 오고 가는 손님들의 기분을 배려하네? 되게 따뜻하다, 환대받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국화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보는지를 생각해보면, 장례식장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화라는 꽃 자체가 상징하는 거는 죽음, 비극적인 운명, 뭐 슬픔 이런 거를 또 암시하는 오브젝트이기도 해. 그래서 조금 초반이긴 하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포레쉐도잉에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아. 생각이 들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봐.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 겉으로는 뭔가 환대해주는 느낌이 들지만 숨은 의미는 사실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젝트라는 의미에서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이 구간에 들어가는 이상 빌리도 그 앞에 그 마치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간 빌리를 영정사진 혹은 뭐 관이라고 친다면 그 앞에 꽃이 놓여 있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그린 커튼, 그러니까 색상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상도 그렇고 뭐 따뜻한 느낌, 난로불, 뭐 닥스훈트가 코를 말고 자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편안해. 되게 편안한,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미스테리한 공간인 거는 맞지. 아직은 들어가기 전이니까 확인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딱 그냥 창문 밖에서 바라본, 빌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쨌든 이 하숙집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좀 하다. 하지만 어쨌든 커튼이라는 것은 또 은밀함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린 커튼, 어쨌든 그린이라는 색상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이잖아. 하지만 커튼? 그것도 벨벳으로 된, 벨벳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소재인 거 아시죠? 주름도 잘 안 지고, 빛 같은 것이 통과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벨벳 커튼? 뭔가 약간 좀 은밀하고 미스테리한 면도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초록색 커튼. 이거는 뭐, 펄 쉐도잉이라고까지 보긴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의미를 좀 보여주는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초록색이 주는 편안한, 안락함. 뭐 이런 이미지에 더해서 벨벳 커튼이 주는 어떤 묵직하고 무겁고 약간 은밀함, 미스테리함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드러나는. 근데 아직은 이게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초반까지만 딱 이렇게 글을 주고 나서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한 거를 골라라라고 하면 그냥 안락한, 컴포터블하다, 코지하다 이런 거 고르면 될 것 같기는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 동물들도 있잖아. 앵무새랑 뭐 강아지가 있었는데 빌리의 순진한 면이 또 드러나죠. 아, 동물이 있어?
동물이 있으면 좋은 곳이네? 이거 굉장히 순진한 또 판단이지 않나. 물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 아, 여기 강아지가 저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어. 일단 여기 괜찮은 공간인가 보다. 주인이 동물을 나쁘게 잘 대해주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 저 강아지가 저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고 있어? 좋은 사람이겠지?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빌리 탓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 이 안에 있는 요런 장면들. 어쨌든 이 옐로우 국화도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딱 봤을 때는 어쨌든 좋은 느낌을 주는 오브젝트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은 빌리가 경계심이 부족하다가 팍 드러난다기보다는 그 분위기,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준 대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나서 빌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나는 근데 BM이 좀 무섭다고 얘기하거든. 차라리 선술집이 좀 낫다. 뭐 생각하거든, 자기한테는. 베렌드래곤이 선술집이야. 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술집이 무섭냐면은, 또 이쯤에서 잠깐, 종이, 아,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그 빌리가 하숙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다? 그 뭐냐면 약간 워터리한 양배추와 탐욕스러운 여주인과 거실의 음대처럼 강력한 냄새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 근데 이게 또 복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실제로 그 여주인이 알고 보니까 라카시오스한 여주인이었던 게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빌리가 직관이 발동됐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야, 여기서 이 직관을 믿고 이상한 그 공간이 주는 인챈트먼트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베렌 드래곤으로 추천받은 곳으로 갔더라면 빌리는 그날 살아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하숙집 자체에 하면 떠오르는 이런 불길한 이미지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싸요. 이게 1박에 뭐 6펜스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우와 6펜스밖에 안 돼. 이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런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이더라. 왜냐면 뒤에 냄새 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이게 또 복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소설 자체 장치들이 드러나냐. 플로럴 섀도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옐로우 국화라든지 화술집 하면 이런 이미지 떠오르던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로럴 섀도잉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아이러니도 있어. 왜냐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되게 안락한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은 들기 때문에 아, 그래도 여기 들어가면 빌리가 좋은 어떤 경험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츄에이션 아이러니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장황한 묘사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뭔가 사건이 탁 발생한다기보다는 이 좀 전개 속도가 지금 그렇게 빠르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이 글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묘사가 굉장히 쌀데기 없이 장황하고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독자들한테 서스펜스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여기 68중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갔죠. 여기서 배를 눌렀죠. 일단 배를 한번 눌러보자. 했는데 누르자마자 나왔어. 나왔으면 나온 거잖아. 근데 배를 누르자마자 여주인이 나왔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부탁을 해. 뭘 드러내기 위함이겠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랜드레이디가 독자들에게 모습을 선보이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랜드레이디가 배를 누르자마자 나왔다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묘사를 함으로써 랜드레이디의 첫인상을 독자들한테 어떻게 심어주냐면 어, 굉장히 준비된 함정일 수 있겠구나, 이게. 야, 누가 심지어 지금 들어가 보면은 손님도 별로 없는 민박집인데 손님이 새로 언제쯤 올 거라고 누구 예상했겠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치? 그래서 이게 준비된 함정일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독자들은 조금 이상한 거야. 이 앞에까지는 그렇다 쳐. 독자들도 빌리랑 비슷한 그런 감정선으로 그 흐름을 타다가 이쯤 되면 이때부터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데 왜?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
빌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좋아. 와, 여기 되게 신속하시고 서비스 마인드 좋다. 이렇게 넘어가. 근데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좀 과한데? 이렇게 싶은 거지. 그래서 이쯤부터는 좀 이제 좀 갈리지 않나? 빌리와 독자. 그러니까 빌리가 서술하는 어떤 것들, 빌리의 판단들과 독자가 이제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는 추리 같은 것들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목에서는 이 여주인이 얼마나 집착을 하고 통제력이 있고 그런지를 보여준다. 왜냐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기이하단 말이죠. 이 모습 자체가. 근데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빨리 나왔네? 되게 웃어주시네? 따뜻한 분이네? 빌리가 굉장히 아니라고 경계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두 캐릭터의 대비된 측면을 탁 대놓고 보여주는 뱀과 쥐를 딱 보여준 한 번에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이미 빌리를 밖에서 보고 있었을 거야.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겠지? 저 모기감이네?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잘생긴 놈이 오랜만에 어려 보이고 이런 놈이 지 하수집에 소송거리고 있네? 쟤를 오늘의 희생양으로 오랜만에 죽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얘가 가기 전에 문 열고 나온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대화를 해. 뭐 어서 와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돈 얼마다 자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이 독자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어떻게 배를 누르자마자 나와? 그다음 두 번째로 이상한 건 너무 싼데?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어때? 굉장히 서비스도 빠르게 해주시고 돈도 싸니까 잘 됐다라고 하겠어. 그러면 너희는 빌리 같은 운명을 마주해야 하는 거야. 물론 너희도 같은 나이이긴 하지만. 근데 나 같으면 의심하지. 일단 다른 데도 좀 보고 올게요. 이러고 난 절대 안 들어가지. 5와 6패스도 돈도 싼데 6패스를 더 깎아주겠다? 이상한 거야. 머리 굴려야지. 근데 내 독자들이 이제 좀 의심이 점점 증폭되면서 서스펜스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고 빌리는 뭐래? 와, 6패스 너무 좋은데요? 저 여기 엄청 오래 있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얼마나 속으로 아싸 했겠어, 저 아줌마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의심하지 않고 순진한 모습? 근데 마치 심지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와, 저 아줌마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엄마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푸근하다라고 첫인상을 바라본 거잖아. 와, 친절하게 이렇게 문도 빨리 열어주시고, 내가 저 어려워서 불쌍해 보여서 그러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안락한 공간을 내어주시고 되게 푸근하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독자의 의심이 또 증폭되는 세 번째 지점? 어쨌든 민박집이잖아. 그 당시 얘기했듯이 영국 여행객들은 이 민박집에서 굉장히 많이 숙박을 했어. 손님이 아예 없는 건 좀 이상한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어떤 흔적도 없어. 엄브렐라도 없고, 뭐 워킹 스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들어갔더라도 이쯤 되면 나와야 돼. 왜 아무도 없지? 이상한데? 출정 시즌인데 왜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쯤 됐으면 최소한 알아서 나왔어. 근데 빌리는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한다기보다는 못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복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결국 빌리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71쪽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에 대한 두 번째 평가가 이어지는데 좀 멍청하신 것 같은데 약간 좀 기력이 쇠하셨나? 기억력도 안 좋으신 것 같고 횡설수설 하시는데 근데 뭐 어때? 싸니까 그냥 있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실제로 더티한 인물이야? 아니야. 굉장히 머리가 잘 굴러가는 인물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까다롭다. 아무나 안 받아준다. 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즉, 와라이 민이 뭔데? 내가 의미하는 거는 나는 아무나 손님으로 안 받아줘가 아니라 나는 아무나 안 죽여. 이거잖아. 혹은 심지어 뭐, 이 사람이 죽인 남자애들을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대로 뭐 서술된 적은 없으나 아마도 이제 박제를 해서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죽인 다음 박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나 아무나 박제로 안 만들어. 너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피사체여야지 내가 박제로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부터도 결말을 계속 암시해. 왜냐면 이 아줌마는 딱히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기의 의도나 이런 거,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나는 준비가 돼 있었어. 너처럼 acceptable,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만한 젊은이가 올 때까지 난 기다렸어. 딱 너처럼 이러면서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약간 깨름칙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빌리가 좀 이런 면을 알아차렸다면은
뭐지? 무슨 말이시죠? What I mean 모르겠는데요? 어떤 손님을 원하시는데 그런 거 물어보고 했다며? 그래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긴 하다만. 아무튼, 네.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방을 안내해주고, 뭐 밥은 안 먹겠다고 하고, 방명록을 작성해 주라고 이제 72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더 북이라는 것도 심볼리즘이 드러난 어떤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명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은 사실은 여기 적힌 이름들이 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희생자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기록이자 죽음의 흔적이 담긴 오브젝트이기도 하고, 여기에 빌리가 이름을 적는 순간 빌리도 희생자의 일부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해주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죽이고 그대로 끝내도 되는데 여주인이 자기가 여태까지 죽였던 희생자들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절차가 아니긴 하거든. 그 죽이고 박제하는데 뭐가 중요해. 그때 화가 제인인가 봐. 꼭 희생자가 여기다 이름을 남겨야만 되는 뭐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아. 살인을 하기 전. 여주인의 집착과 통제력이 되게 강하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그런 오브젝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72페이지에서도 심볼리즘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쪽까지 얘기했고요.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뭐 또 세 번째 평가가 이어져. 이거 봐봐. 딜리가 이 랜드레이디에 대해서 여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와, 내 베프 엄마 같다. 푸근하다. 자, 두 번째, 약간 멍청한가? 누가 멍청한데? 누가 누구 보고 멍청하대? 지가 더 멍청하다라는 거는 알지 못하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not only harmless, quite obviously a kind and generous soul. 하나도 해롭지 않아. There was no question. 질문할 거리도 없어. 이제부터는 이건 의심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못을 박아버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분명히 빌리가 그 방명록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톱 같은 것들을 본 다음에, 뭔가 좀 수상한 점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 라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여주인 절대 의심하지 않고 경계를 절대 하지 않았던 이유?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거든. 이분은 해로운 사람이 아니다, 절대. 이거에 대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 퀘스천이 없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후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려갔는데 여전히 또 닥스훈트는 자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독자들도 알 수는 없죠. 얘가 진짜 강아지인지 뭔지. 여기서 이제 빌리가 나 되게 럭키하다. 되게 약간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요. 근데 방명록에서 이제 이름을 두 개 보죠. 머롤랜드라는 이름과 그레고리 템플이라는 이름을 보는데 딱 이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매력적인 소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명하지 않아. 유명하지 않지만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근데 여기까지 뭐 그러다 치겠는데 just exactly like you. 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도 이제 소름이 좀 돋지. 방랑록에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 빌리도 그 둘과 공통점이 있어? 그럼 어쨌든 그 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빌리도 그 둘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겠네? 라는 거는 이제 독자들이 연결을 좀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빌리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제대로 기억을 못 해요. 윌킨스 씨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진짜 이 한 명 한 명의 커스터머가 이 여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수집품이고 희생양일 뿐이야. 이 각각의 개성이나 정체성은 이 공간에서는 상실돼 버리는구나. 마치 어떠한 우산도 없고, 어떠한 지팡이도 없고, 어떠한 흔적도 없어. 하지만 아직도 크리스토퍼 씨는 여기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이 공간에 온 되게 잘생기고 젊고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큰 남성들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놀잇감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이 공간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 그 정체성이 어디에 꽁꽁 숨겨져 있어? 방명록에 숨겨져 있는 거지. 심지어 얘 드래고리 템플 이름도 막 기억 못 하거든, 아줌마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넘어가서. 근데 이 지진 이제 혼자 추리를 한다, 빌리가? 어디서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뭐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제 그 아줌마의 손을 딱 보고 나서, 그 손도 내가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의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쯤 되면은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여자가 수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잖아. 냄새도 막 나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빌리는 그걸 몰라. 이거를 속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아줌마한테 얘기해. 그럼 그럴수록 자기의 죽음이 앞당겨질 뿐이죠. 76쪽 넘어가서. 근데 이 아줌마가 이런 기억력은 또 정확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아이의 어떤 뭐 스펙 같은 것들? 겉모습 같은 것들은 왜 중요하겠어? 자기 수집품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얘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랬잖아. 그 까다로운 기준에 이름은 없어. 이 기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아이의 출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튼 스쿨 이런 거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인물, 어떻게 생겼나? 피부결, 치아의 배열 상태, 뭐 키, 왜? 이 퀄리티가 좋은 그 시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배경에서 온 아이일순? 박제가 더 멋있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름은 박제에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줌마가 오라고 해.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다? 그럼 나는 근데 안 갈 줄 알았어. 왜냐면 빌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독자들이 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 아줌마가 좀 수상한데라는 걸 알아차렸다 보니까, 얘도 혹시 그걸 알아차리고 있나라고 내가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더라고. 빌리는 몰라, 아직까지도. 이 아줌마 옆에 가서 앉아. 그리고 차를 주는데 그냥 마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차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 여자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차에서 이상한 맛이 나고, 그러니까 뭐 후각이나 뭐 미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조금 더 위험 신호가 이제 직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경계심이 부족한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약간 좀 수상하다라는 거는 알았어. 방명록에 있는 이름들, 신문에서의 어떤 뭐 사진에 대한 이야기, 뭐 이 아줌마의 멘트? 근데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막 직관적인 데인저 시그널이야까지는 좀 애매하고 우리의 추리였단 말이야. 근데 냄새가 이상하다. 심지어 냄새가 뭐 가죽 냄새니 뭐니 막 병원 냄새니 이상한 냄새였잖아. 좋은 냄새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쓴맛이 난다? 이런 감각들은 분명히 불길한 징조라는 것들이라는 확신이 좀 들게 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점점 위험 신호가 이 빌리를 덮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드라마틱 플레이, 아이러니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단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야, 머롤랜드는 차에 있어서 진짜 훌륭한 애였어. 라고 얘기해. was라는 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만약에 죽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그랬는데, 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여기 머물렀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이게 걔가 여기 있을 때 그랬어. 라고도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뒤에 갔는데, 여전히 이곳에 있대. 그럼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 여기가 was이면 안 되는 거잖아. is여야 되는 거잖아. 이미 떠났으면 was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 있는데 그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제가 일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독자들이 좀 수상하다라는 거. 그다음 계속해서 비리에 대한 평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스킨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치아 얘기 나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박제된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주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굉장히 감쪽같이 이런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빌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 감탄해. 매력적이라 그러고,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본단 말이야. 얼마나 웃겼을까, 속으로. 이 어린 놈.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래?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ll my little pets. When they pass away. 걔네들이 죽으면 나는 내 작은 애완동물들을 다 스토커 인형으로 만든다? 박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에 단지 앵무새랑 강아지만 포함되어 있었겠냐는 거지. 아마 이 모럴랜드 씨랑 그레고리 템플이랑 이 빌리도 곧 이 펫의 일종으로서 죽은 다음에 박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빌리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선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직관적인 어떤 댕절 사인 시그널이 마지막으로 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독자는, 저 차가 뭐가 좀 이상하구나. 뭐 독을 탔다라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No, my dear. Only you.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 다른 손님 온 적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 다음은 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러고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훨씬 더 증폭되는 게 열린 결말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여자가 그다음 빌리를 죽였고 그 죽인 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런 과정까지 다 묘사를 만약에 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되게 충격이 컸을 것이고 서스펜스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됐을 건데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나머지는 우리 상상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게 돼.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서스펜스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넌지시 암시받은 바로는 그 죽인 희생자들도 박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직접적으로 그 죽인 나머지 두 명을 죽이긴 했는지, 죽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솔직히 우리가 추리만 했을 뿐이야. 단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기 때문에 상상의 여지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오픈 엔딩으로 인해서 미완성된 긴장감 같은 것들이 훨씬 증폭이 된 것 같고, 거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 랜드레이디도 그렇고 램투더 슬러터도 그렇고 그 살인자의 멘트나 웃음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 소름 돋게. 그게 좀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겠죠? 아무튼 여기 이 배경도 일상적인 배경이다. 그 일상 속에 인간 본성이 얼마나 기이하게 드러나는가 보여주고 줄거리 등장인물 상대방은 이런 것도 반응도 있었대. 아, 근데 빌리가 그 순진한 게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시그널이 그 아줌마도 막 딱히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빌리한테 도망가라는 신호가 처음 뭐 국가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았는데 쟤 저렇게까지 순진할 수가 있어? 이거 좀 비현실적이야라는 비판도 있었긴 하대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러니.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가 일단은 돋보이죠. 초반에 어떤 경쾌한 어떤 한 어린 소년의 당찬 어떤 비즈니스 출장, 그리고 어떤 민박집 그 창문에서 들여다봤을 때 뭔가 평화로워 보이는 민박집 동물도 있고 안전한 곳일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이제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램투더 슬러터처럼 직접적으로 사례가 일어났고 사건을 묘사한 내용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드라마틱 아이러니도 있어라고까지 말하기 좀 애매한 지점은 있기는 한데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확실히 독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단서들이 좀 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겠는데 빌리는 저걸 지금 모르고 있고 제 결말이 어떻게 되겠거니? 이런 게 독자 입장에서 너무 보여진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드라마틱 아이러니도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의 가장 큰 문학적 장치는 서스펜스.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스가 잘 드러난. 암시, 뭐 박제된 애완동물, 그 다음에 뭐 아까 노랑 국화꽃, 방명록,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암시를 해주기도 하죠, 동시에. 그다음에 문학적 의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정의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 뒤에 잘린 부분 해설 마칠게요.